얘들 안녕. 인문예술 11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범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독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강 한 강 들으실 때마다 바로 선생님이 표시한 거 그대로 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바로 또 수능 특강 문제까지 풀어주고 풀이까지 해줘야 기억이 잘 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밀어서 한 번에 듣지 마시고 그때그때 한 강씩 꼭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제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기한 내용, 밑줄 그은 것들, 선생님이 과제 검사할 때 다 검사하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필기 그대로 해주시고, 그리고 문제 풀이까지 제대로 해주시길 그렇게 바랄게요. 그럼 제목 한번 볼게요. 움직임과 키넥티 아트. 그쵸? 인문예술. 그래서 인문보다는 이제 예술에 좀 더 가깝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 키네틱 아트라는 말은 선생님 처음 듣긴 하는데, 이제 읽다 보니까, 이런 거였구나. 이제 좀, 이런 그림, 이런 예술, 내가 접해본 내용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따가 선생님이, 이제 사진을 보여줄 건데, 그거 보면, 내가 평소에 봤던, 즐겼던 예술이네? 딱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우리 들어가기 전 박스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대로부터 인간은 움직임을 표현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보통 움직임이라는 거, 지금이야 뭐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가 우리의 움직임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쉽지는 않은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특히 이제 예술로서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미래파라는 이러한 학파에서는 대상의 진정한 본질을 움직임, 속도, 에너지 등으로 이해를 하고 이전과는 달리 회화에 시간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시도를 해왔어요. 그러나 한계에 봉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한계를 극복해서 나온 것이 바로 키넥트 아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넥트 아트는 움직임 그 자체를 예술 작품의 구성 요소로 끌어들인 예술입니다. 그래서 이 키넥트 아트의 작품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원에는 첫 번째 전기 모터 장치, 두 번째 공기의 흐름, 세 번째 관람자의 움직임 등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그 움직임들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키넥트 아트는 이 미술 작품은 첫 번째 고정되어 있다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두 번째는 관람자를 자발적인 힘을 가진 능동적 참여자로 변화시키게 하고, 세 번째 다양한 실험적 예술이 나타나게 되는 계기를 제공을 한데 한몫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미술 작품 하면은 눈으로만 그냥 보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고정된 그림이라고 보잖아. 근데 키넥트 아트라는 것은 아니야. 미술 작품은 고정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자발적으로 관람자가 함께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키넥트 아트는 더 나아가서 이제 많은 실험적인 예술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그 문을 연 게 바로 키넥트 아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키넥트 아트의 의의가 나온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 시작하기 전에 이 박스 부분은 전체 내용을 좀 요약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 잘 이해하시고 이제 본문 내용을 하나하나 문단별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문단.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은 질주하는 말이나 사냥하는 사람과 같이 동물이나 사람의 움직임을 표현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인간의 본능처럼 우리의 움직임을 좀 표현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거 괄호친 거는 이제 예시예요. 선생님 보통 파란색으로 괄호치거나 이런 세모 쳐놓은 거는 이제 중요한 연결어미나 접속어나 예시, 가정의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괄호를 치고요. 그리고 노란색들은 좀 핵심 내용들 위주로 노란색을 칠하고 있고, 핵심 어들에는 빨간색으로 네모 혹은 동그라미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시면은 1만 년 전 원시인이 그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굴 벽화에도 보면 멧돼지의 다리를 8개로 그려놨대. 얘들아, 멧돼지 다리는 4개잖아요. 근데 8개로 그렸는데 왜 8개로 그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멧돼지의 움직임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개의 다리로 표현했을 것이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적인 느낌을 주려고, 즉 한마디로 이러한 동물들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림에 움직임을 표현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예문을 통해서 옛날부터 우리는 인간들은 사람의 움직임이나 동물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관심이 많았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하려는 신호는 미술가들에 의해 끊임없이 계속되었지만 그들이 포착해낸 것은 대상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움직이는 대상의 한순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사람과 같이 동물이나 사람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지만 사실 그거를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문단의 내용은 움직임을 표현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2문단. 한편 1910년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미레파라는 이제 학파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 미레파는 대상의 움직임 그 자체를 화폭에 담아내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묘사가 아니라 움직임 자체를, 그러니까 움직임의 대상의 한순간을 그냥 묘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자체를 화폭에 담아내고자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미레파는 새롭게 열리는 20세기를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한 초고속 사회로 파악을 하고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기계나 통신의 속도의 미를 이전의 형식과 다르게 표현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 미래파는 대상의 진정한 본질을 움직임, 속도, 에너지 등으로 이해를 했고, 이런 세 가지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회화의 시간적인 요소를 도입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림에 딱 그 완성된 이 대상이 움직인 그 완성된 모습만 담으려고 했었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그림은. 근데 이 미래파는 오히려 얘네들이 변모하는 그러한 과정들, 움직임을 아예 그림에 다 그려 넣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자코모 발라, 이 사람도 미래파 중에 하나였겠죠. 자코모 발라의 발코니를 뛰어가는 소녀라는 그림을 보면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그려 속도와 시간을 표현하면서 대상의 외곽과 신체, 색채를 분명하지 않게 나타내어 움직이는 물체를 흔들리는 느낌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이제 대표적인 미래파의 그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발코니를 뛰어가는 소녀. 그래서 여기까지가 움직임을 표현하려는 미래파의 시도인 건데, 이 그림이 이제 그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요거야.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뛰어가는 소녀의 이러한 다리의 모습, 이게 그림이 정확하게 선생님도 잘 안 보이지만 약간 뭐 발인 것 같죠, 이 부분이. 그래서 막 뛰어가는 그러한 모습, 과정을 그냥 보여주는 거야. 그걸 그냥 그림에 그려 넣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미래파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달려가는 소녀의 모습, 딱 요 정도 순간적인 포착의 모습만 딱 그림에 담았다면, 미래파에서는 아예 얘가 이렇게 뛰어가는 그 동작 자체를 컷의 모습들을 다 이렇게 화폭에 그려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미래파의 그림의 예인 겁니다. 자, 3문단 갈게요. 그러나 미래파의 작품 역시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것도 결국은 그냥 그림으로 회화적으로 한 종이에 그냥 그려내는데 불과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한순간 한순간 포착의 그림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작품 구성에는 여전히 움직임 그 자체가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계가 뭐였다고요? 종이 위에 그냥 그림으로 표현한다라는 그러한 근본적인 한계, 이걸 극복하고자 작품 자체가 움직여서 어떤 공간의 특정한 영역을 윤곽짓거나 그 움직임의 결과로 어떤 형태나 영상을 나타내는 방법이 시도되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키넥트 아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번째 줄부터 요 마지막 줄까지는 다 키넥트 아트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를 들어 끝에 줄을 단 줄을 빠른 속력으로 막 돌리면서 원 모양과 같은 형태가 막 보일 거 아니에요. 그쵸? 이는 움직이는 선이 어떤 공간 속에서 특별한 형태를 창조하여 이렇게 원을 그린다라고 그 생김새를 띠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움직임 자체를 하나의 뭘로? 예술로 본 거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꼭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공간 내에서 뭐 줄을 달아서 막 이렇게 돌리는 그 형태, 이런 모습 자체를 하나의 예술이라고 본 거죠. 조형 예술로 탄생을 시킨 거죠. 그래서 키넥트 아트라고 할 수 있어. 지금 이 키넥트 아트의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파
대립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을 했다. 꼭 종이에서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형태로서 딱 하나의 공간에 하나의 형태를 딱 보여주는 이 움직임을 진짜 말 그대로 보여주는 예술이었던 거죠. 그래서 키넥트 아트의 등장과 특징. 4문단 한번 볼게요. 키넥트 아트 작품들은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는 특성을 띱니다. 한마디로 비물질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지된 물체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지된 물체를 물질화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정지된 물체의 특징을 물질화라고 한다면 움직이는 물체는 형체가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비물질화, 즉 고정되지 않는 성질을 비물질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넥트 아트 작품들은 이 비물질화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움가보와 같은 작가들 아니면 알렉산더 칼더 같은 작가들 이 두 작가들은 다 키넥트 아트 그 작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들이 이용한 방법이 뭐였느냐 이동하거나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전기모터 장치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알렉산더 칼더 같은 경우는 공기의 흐름 같은 것을 통해서 작품의 움직임을 유도하곤 했대요. 자, 예를 들면 이 알렉산더 칼더가 이제 사용한 그 공기의 흐름을 통한 이 작품에는 이제 모빌을 이용한 게 있는데 그는 원색으로 칠해진 금속판으로 모빌을 만들기 시작하였는데 이 금속판들은 막대에 매달려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마디마디가 나누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나눠져 있으니까 좀 막 움직이기가 쉬웠겠죠. 따라서 공기의 흐름에 따라 공기가 슉 약간 바람이 불어서 공기가 쭉 이렇게 공기의 흐름이 이쪽으로 흐르면 얘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흔들리게끔 그걸 하나의 움직임으로써 예술 작품으로 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알렉산더 칼더의 작품의 예로서 밑에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키넥트 아트 작품의 이 나움가보의 작품, 그 다음 알렉산더 칼더의 작품 요런 것들이 이제 전기모터 장치나 공기의 흐름으로써 이제 이러한 키넥트 아트 작품들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키넥트 아트 작품의 동력원 으로는 첫 번째 전기모터 장치, 두 번째 공기의 흐름, 이 두 작가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비물질화의 개념이 뭐고 키넥트 아트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두 가지, 전기모터 장치나 공기의 흐름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었어요. 세 번째가 이제 이 다음 문단에 나옵니다. 근데 나오기 전에 선생님이 일단 이 두 작가의 작품들의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나움가보 같은 작가, 이 작가가 이제 전기모터 장치를 통해서 요게 이제 그 나움가보의 작품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윙 돌아가는 거야. 그 전기 모터 장치를 통해서 윙 하고 돌아가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돼버리는 거야. 얘는 계속 윙 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돌아감으로써 바로 이러한 모양의 그림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쵸? 막 이 장치를 통해서 막 얘가 돌아가면서 이런 형태를 딱 나타나게, 조형예술로서 딱 나타나게 보이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키넥트 아트인 거예요, 지금. 그 장치를 통해서 이제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모빌, 아까 얘기했던 이제 모빌 형식으로서 아까 그 작가가 알렉산더 모시갱이였잖아. 그치? 이 알렉산더 모시갱이가 이 모빌을 통해서 공기의 흐름 샥 이렇게 가며 얘가 알아서 공기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그치? 이걸 하나의 그냥 작품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요런 식인 거야. 움직임이 있는 사물의 움직임 자체, 그거 자체를 그냥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이에 그리는 그림과는 확연히 다른 그러한 작품 세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5문단을 보시면은 이제 세 번째 그 원동력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관람자에 의해서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마르셀 드샹과 헤수스 라파엘 소토라는 이 두 작가는 관람자에 의해서 또 작품이 완성되게끔 이러한 키넥트 작품이 완성되게끔 했다라는 건데 뭐 움직이는 작품을 구상하였다. 뒤샹 같은 경우는 자전거 바퀴라는 작품을 통해서 관람자가 손으로 바퀴를 회전하도록 한 작품이야. 그래서 관람자가 바퀴를 돌리는 속도에 따라서 막
빨리 돌리며 바닷살이 막 빨리 돌면서 또 다양한 모습, 뭐 느리게 하면 또 그러한 형태대로,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속도에 따라서 그 작품의 모습을 다양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헤수스 라파엘 소토 같은 경우도 관람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른거리는 배경 속에서 일련의 작은 점들이 보이게 하는 작품을 선보이며, 이제 관람자가 이쪽으로 가면 또 그렇게 보이고 이쪽으로 보이면 또 그렇게 보이게끔 그렇게 작품을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는 관람자의 참여해야 할 움직임을 이용한 키넥트 아트. 그쵸? 그래서 세 가지 원동력을 지금 제시했어요. 키넥트 아트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첫 번째 전기모터 장치.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공기 흐름, 그리고 세 번째 관람자. 그리고 각각 그 원동력을 얘기하면서 이제 나온 그 작가들 있죠? 그 작가들의 또 그 작품을 통해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키넥트 아트의 그러한 작품들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나온 관람자에 의한 요 방식, 이 키넥트 아트의 방식은 이렇게 볼 수 있어. 방금 얘기했던 요게 이제 아까 누구? 마르셀 듀샹이 한 거. 그쵸? 그리고 이게 그 소토가 한 거. 그쵸? 그래서 요거 바퀴를 막 관람자가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고, 이것도 관람자가 이제 이런 것들이 움직여. 그지? 움직인다기보다는 얘네들이 하나하나 막 점들 아니면 하나하나 막 이런 표현들을 달리해서 여기서 관람자가 쳐다보면은 여기서 볼 때랑 또 여기서 볼 때랑 약간씩 다를 수가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평소에 조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평상시에 이러한 예술들을 접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러한 작품들이 바로 키넥트 아트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문답. 키넥트 아트는 움직임 자체를 작품으로 끌어들이려는 다양한 시도를 함으로써 미술 작품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의의인데, 첫 번째 고정관념을 깨뜨렸어요. 어떤 고정관념? 미술 작품이 고정된 게 아니라 비물질하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봤고요. 그리고 관찰자가 그냥 뭐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스탑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그걸 그냥 보는 존재로만 여겨졌었는데, 그게 아니라 관람자가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보기도 하고 저쪽으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참여를 하면서 그 작품을 감상하는 능동적인 참여자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실험적인 예술의 길을 열어줬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비디오 아트나 홀로그래픽 같은 그러한 아트들을 즐길 수 있는 건 다 이 키넥트 아트가 그 문을 열어줬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키넥트 아트의 의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주제는 움직임 자체를 예술 작품으로 담아내려 한 키넥트 아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최근에 이제 비디오 아트나 홀로그래픽에서 어떻게 키넥트 아트가 활용되는지 선생님이 사진을 좀 가져와 봤어요. 이게 홀로그래픽, 그쵸? 요게. 그리고 이게 이제 비디오 아트 같은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 홀로그래픽 요거 많이 보셨죠?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잖아. 그치? 되게 입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거 뭐 비디오 아트는 평상시에도 우리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결국은 점차적으로 이제 이러한 예술을 즐기는 사람들의 참여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키넥트 아트가 일반적인 그 앞전에 그냥 미래판은 보는 식으로만 그냥 완성을 시켰다면, 이제 키넥트 아트부터는 이런 관람자들, 그냥 수동적으로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처럼 직접 참여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연출을 할 수도 있고, 이게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20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오래전부터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하려는 시도 계속 있기는 했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달리 해보자. 이제 한계를 넘어서보자 하고 나타난 새로운 미술사조가 미래파긴 했지만, 이 미래파도 결과적으로는 회화에 그냥 재현하는 수준으로 머물렀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 한계를 또 극복하고자 이제 나타난 게 키넥트 아트고, 이 키넥트 아트는 사실 이제 많은 작가들이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죠. 전기동력 장치, 혹은 공기의 흐름, 혹은 관람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 가지 동력원을 통해서 키넥트 아트를 활성화시켰죠. 그래서 키넥트 아트는 말 그대로 이제 그러한 사람이나 이러한 동물,
사물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고 비물질화라고 해서 그냥 고정된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관람자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작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의가 3가지 아까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디오 아트나 홀로그래픽 아트 같은 것들을 만드는 계기도 제공을 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이제 캐넥트 아트의 의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의 주인공은 바로 캐넥트 아트였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인문예술 11강 마무리를 했고요. 우리 그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